30년을 믿어온 친구가 내 노후 자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퇴직금 전부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막연한 믿음의 대가는 퇴직금 전액을 사기당하는 것이었죠. 왜 하필 나를 선택했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남이 아닌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김종호 68세 지난달 정년퇴직을 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침대에서 일어난 종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아내 순자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65세인 순자는 이른 아침부터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응, 잠이 안 와서. 종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40년을 다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1억 원 정도. 두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건강하잖아. 순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종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병원비라도 많이 들면. 그럴 때는 그때 생각해요. 지금 당장 걱정할 일 아니에요. 하지만 종호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매일 통장을 들여다보고 계산기를 두들겼죠. 생활비, 관리비, 병원비. 모든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이런 날이 한 달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종호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밤잠도 설치게 되었죠. 순자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종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죠. 종호야, 나 상호다. 오랜만이야. 박상호. 대학 동기이자 3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종호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죠. 상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종호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한껏 밝아졌습니다. 상호와는 대학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낸 사이였거든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종호야, 너 퇴직했다며? 축하한다. 고마워, 상호야. 하지만 걱정이 많아. 노후 준비가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 종호는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상호는 잠깐 침묵하더니 이런 말을 했죠. 종호야, 내가 좋은 기회를 알고 있어. 요즘 부동산 투자가 정말 괜찮더라. 내가 아는 업체인데 수익률이 꽤 좋아. 부동산 투자? 종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투자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응, 안전한 투자야. 내가 직접 해봤는데 한 달에 3% 정도 수익이 나와. 종호야, 너 같은 사람에게 딱 맞는 것 같아. 상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종호는 마음이 움직였죠. 정말? 그런데 위험하지는 않을까? 위험할 게 뭐 있어. 내가 보증하잖아. 우리 30년 친구인데 내가 너를 속이겠어? 그날 저녁 종호는 순자에게 상호의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상호가 투자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해?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투자요? 우리가 투자를 해본 적이 있나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상호가 직접 해봤다고 하더라고. 수익률도 괜찮고. 종호는 상호의 말을 순자에게 전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죠. 며칠 후 상호가 종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상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종호야, 서류를 가져왔어.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상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복잡한 계약서였죠. 이게 뭐야? 너무 복잡한데. 아, 그냥 형식적인 거야.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거든. 중요한 건 여기야. 상호는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월 수익률 3%라고 적혀 있었죠. 정말 안전한 거지? 당연하지. 내가 언제 너를 속인 적 있어? 종호야,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야. 종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마음이 기울었죠. 알았어. 해보자. 종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전액인 1억 원을 상호에게 맡겼죠. 종호야, 좋은 선택이야. 한 달 후에 수익금과 함께 연락할게. 상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종호와 순자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걱정 끝이네, 여보. 그러게요. 상호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악몽의 시작일 줄은 말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종호는 매일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상호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죠. 처음 일주일은 그냥 기다렸습니다. 여보, 상호 씨한테 연락 안 왔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종호도 궁금했지만 괜히 재촉하는 것 같아서 망설였죠. 아직 안 왔어. 좀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2주일, 3주일이 지나도 상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종호는 참지 못하고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상호야? 아, 종호야. 미안해, 바쁜 일이 있어서. 곧 연락할게. 상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급하고 불안해 보였죠. 그런데 수익금은 언제? 아, 그거.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정산 중이야. 금방 끝날 거야. 상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종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종호는 다시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이 없었죠. 여보, 뭔가 이상해요. 상호가 연락을 안 받아요. 순자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종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괜찮을 거야. 상호가 우리를 속일 리 없어. 하지만 종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며 잠들었죠.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종호는 상호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순자도 함께 나섰죠. 상호야, 나 종호다. 집에 있어? 종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이웃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 박 선생님 찾으시나요? 벌써 보름째 집에 없어요. 네.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갑자기 짐을 빼더니 어디 갔는지 몰라요. 전화번호라도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종호와 순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호도 말을 할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종호는 상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죠.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입니다. 자동응답기의 차가운 목소리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종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사기당한 것 같아. 종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남편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죠. 여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뭔가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하지만 순자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호가
그들을 속였다는 걸 말이죠. 이틀 후 종호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중년의 남성이었죠.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시죠? 1억 원입니다. 퇴직금 전부예요. 종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작성했죠. 요즘 이런 사기가 많습니다. 특히 지인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요. 피해자분, 계약서나 증빙 자료가 있으신가요? 종호는 상호가 준 계약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이 회사 실제로 존재하지 않네요. 허위 서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종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그럼 내 돈은 찾을 수 없나요? 수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잠적했고 돈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종호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믿어온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종호는 순자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 종호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도 함께 울었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친구를 의심하겠어요. 하지만 위로의 말도 현실을 바꿔주지는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20만 원뿐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종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했죠. 여보, 이러면 안 돼요. 밥이라도 드세요. 순자가 죽을 끓여왔지만 종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돈도 없고 일할 나이도 지났고 그래도 우리 건강하잖아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종호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준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며칠 후 종호는 소주 한 병을 들고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혼자 술을 마셨죠. 상호야, 왜 하필 나였을까? 우리 그렇게 친했는데. 종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물과 술이 섞여 흘러내렸죠. 그때 누군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할아버지였죠. 종호 씨, 무슨 일이에요?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던데. 종호는 모든 상황을 이웃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 그런 일이. 참 힘드시겠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어떻게 친구를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요? 종호 씨, 그건 당신이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거죠. 나쁜 건 당신을 속인 사람이에요. 이웃의 따뜻한 말에 종호는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이 캄캄했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종호는 여전히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순자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술로는 해결되는 게 없어요. 여보,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종호는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했죠. 어느 날 밤 종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간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죠. 거울 속의 남자는 초라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종호는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죠. 순자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죠. 그런 아내에게
자신은 무엇을 해주고 있을까요? 여보, 정말 미안해. 종호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다른 의미였죠. 후회와 절망이 아닌 각성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면도를 하고 깨끗하게 씻었죠. 여보, 웬일이에요? 오늘은 일찍 일어나셨네요. 순자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여보, 미안했어. 앞으로는 다를 거야. 종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죠.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종호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술을 끊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종호 씨, 죄송하지만 연세가 좀 경험이 많으셔도 체력적인 부분이 걱정되어서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종호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여보, 정식 직장은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어떤 방법이요? 글쎄, 뭔가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는 거야. 그날 밤 종호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문득 어릴 때 할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수레를 끌고 고구마를 구워 파시던 모습 말이죠. 여보, 내가 고구마 장사를 해볼까? 고구마 장사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종호는 진지했죠. 작지만 정직한 일이잖아. 누구에게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는 일 말이야.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여보. 해봐요. 내가 도와줄게요. 종호는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비로소 새로운 희망을 찾은 것 같았죠. 고마워, 여보. 이번에는 내 손으로 우리 미래를 만들어 볼게. 그날 밤 종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따뜻한 고구마 냄새가 났죠. 일주일 후 종호는 작은 리어카와 고구마 굽는 통을 장만했습니다. 남은 돈 대부분을 써서 장비를 준비한 거죠.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돈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순자는 걱정했지만 종호는 다짐히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이제 누구도 믿지 말고 내 손으로 벌어보자. 첫날 종호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고구마를 구워 팔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에 고구마가 타기도 했죠. 아저씨, 고구마 하나 주세요. 첫 손님은 초등학생 아이였습니다. 종호는 정성껏 가장 잘 구워진 고구마를 골라줬죠.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아저씨. 아이가 맛있게 고구마를 먹는 모습을 보니 종호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종호는 참았죠. 오늘 얼마나 벌었지?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보니 10,000원 정도였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종호는 만족했죠. 여보, 오늘 10,000원 벌었어. 정말요? 대단해요, 여보. 순자는 진심으로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종호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종호의 고구마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정성껏 구워서 맛이 좋았거든요. 고구마 아저씨, 오늘도 왔네요. 아저씨 고구마가 제일 맛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종호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어느 날 예전 직장 동료가 종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종호야, 너 왜 이런 일을? 퇴직금은 어떻게 했어? 종호는 잠깐 당황했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 하지만 괜찮아. 지금 이 일이 더 보람있거든.
동료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종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했거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종우의 하루 수입은 3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죠. 어느 날 종우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종우 씨, 박상우를 체포했습니다. 부산에서 또 다른 사기를 치다가 잡혔어요. 종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상우가 잡혔다고 해서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돈은 이미 다 써버려서 회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잡혔다니 다행이네요.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없으면 좋겠네요. 종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순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상우가 잡혔대요. 정말요? 그럼 우리 돈은 못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 이제 우리한테는 더 소중한 게 있잖아. 여보, 우리 오늘 치킨 시켜 먹을까요? 오랜만에.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종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여보.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무슨 축하? 우리가 다시 시작한 걸 축하하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치킨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순자의 웃음소리였죠. 여보, 그때 상우 일만 없었어도. 여보,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 고마워요? 응,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볼 기회도 없었잖아. 이제 보니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있다는 거더라. 종호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맞아요, 여보. 우리 건강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며칠 후 동네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재개발 소식이 있다는 거였죠. 여보, 들었어요? 우리 아파트도 재개발 대상에 들어갔대요. 순자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우도 마음이 밝아졌죠. 정말? 그럼 몇 년 후에는 우리 형편이 많이 나아질 수 있겠네. 그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종우는 이제 그런 기대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자신의 손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종우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단지 입구로 향했죠. 오늘도 맛있는 고구마를 구워야지. 종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종우는 친구의 배신으로 많은 돈을 잃었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배운 거죠.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